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마다 하니까 그 떠들더니 갑자기 조용하네요. 여러분 보면 이제 잠깐 밖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많이 걸리죠. 문제 풀 때요. 문제 풀 때 40분 안에 풀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이 이제 아직 이론이 좀 정리가 안 돼서 그래. 냉정하게 얘기해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를 볼 때 무슨 문제 대립권의 범위란 문제 딱 나고 1번은 딱 문제 풀면 대강 2번, 3번, 4번, 5번 문제는 지문이 어떤 것이다. 이게 딱 나오거든요. 공부가 돼 있으면요. 그러니까 뭐냐면 벌써 이제 예측을 하고 딱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 지문에서 답을 주로 뭘 하더라 하는 게 눈에 딱 뜨니까 5개 지문 중에서 이게 빨리빨리 되니까 A라는 문제가 앞에서 문장이 나오면 D가 무슨 말이다.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부 어느 정도 되거나 그런 상태에서 문제를 보면 답이 보인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됐을 때 가능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60점 미만으로 이렇게 맞으시면 지문을 다 읽어야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 1번부터요. 지문을 끝까지 읽어야지. 그래서 어떤 학생들 보면 연필로 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읽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쭉 읽고 한 번 더 읽어. 이렇게 한 번 더 읽고 한 번 더 읽고 이렇게 읽죠. 그것은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가 다 안 돼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내가 몇 번 얘기하지만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학원에 주로 나와서 공부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공부가 되신 분들은 학원에 나와가지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거 1등, 2등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상태를 계속 끌고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공부가 어느 정도 안 되신 분들은 자꾸 내가 정리를 안 해서 안 됐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내가 정리가 안 돼서 공부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듣는 게 없어가지고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학생들이 전혀, 왜냐하면 여러분요, 우리가 책을 전혀 보지 않고도 강의만 반복적으로 여러 번 수에 들었으면 강의에 듣는 것은 문제가 다 풀리거든요. 왜냐하면 강의하는 것하고 책하고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 보면 내가 지금 이런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말하는 언어의 하는 거 있죠. 단어들 있잖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이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도 아무리 빨리 하든 늦게 하든 다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이제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약간 이제 용어라든가 또 범위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들을 때 약간 어려운 점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소리로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소리로 많이 듣는 거. 그리고 제가 부터 공부 안 되면 혼자 독서실로 가서 정리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제 혼자 독서실에서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동영상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됐을 때, 그 정도가 되면요, 아주 마음이 아주 차분한 사람이든지, 다른데 전혀 신경 안 쓰는 사람이든지, 억수로 독한 사람이든지, 알겠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동영상을 보고 공부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대부분 사람들은 사실 동영상 보지 않고 혼자 가서 책 본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경우는 글쎄요. 저는 아직까지 절에 가서 최근에요. 절에 가서 고시 공부해가지고 합격한 사람 본 적이 없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혼자 공부한다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머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알겠죠? 그래서 자꾸 실력이 안 되면, 점수가 안 나면 저기 선생님 죄송한데 저기 문을 좀 닫아줄 수 있으세요? 그래서 뭐냐면 자꾸 혼자 가서 정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도서관 가서 정리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게 낫고, 이제는 이판사판이잖아요. 그러면 109일 남았는데 이거저거 따질 필요 뭐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학원에서 하는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죠? 그리고 아마 정리 안 된다고 혼자 학원 밖에 나가서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요, 아까 원장님이 사례 특강을 하는데 오늘 사람들 다 듣게 하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아니 강의를 듣는 사람은 들으면 되지 뭘 다 듣냐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내가 강의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면 저거 어차피 들어도, 학생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차피 저 강의를 들어도 나 혼자 또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만약에 사례 특강을 하는 것을 혼자 가서 만약에 이걸 정리하려면요, 아마 한 8박 20일은 걸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왜 자꾸 그런 생각이 왜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공부를 하면서 듣는 게 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그래서 여러분요, 왜요? 할 말이 없는데.
그러면 이따 들으세요, 그러면요.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요, 예, 정리를 하는 것을 되도록 강의를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점수가 50점 미만 나오면 강의를 많이 들으세요. 농담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강의를 들으면 강의 듣는 거랑 문제 푸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문제 풀어 보면 알겠지만 약간의 그 어떤 표현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 그렇지 문제가 많으니까 그래요. 이걸 여러분 40문제를 딱 낸다고 해보세요. 그럼 대리에서 딱 2문제 나오거든요. 대리에서 2문제 나오는데 이렇게 막 복잡하게 비빌 꼬고 나오겠냐고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무효치에서 3문제 나오거든. 무효치에서 3문제. 그럼 무효치에서 3문제 나오면 거기에서 뭐라냐? 거기에서 지문을 5개 이렇게 구성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무효치에서가 20문제가 있거든요. 이 중에서 지문을 5개로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구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거 위의 것이 구성될 수는 없다고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이게 그 강의 소리를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책을 보고 여러분요, 그 암기하는 거는 좀 그것은 양이 적어야 돼요. 나중에 오늘 아까 원주에서 강의했던 거 특강 자료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것은 아직 자료가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뭐라고 말은 못해요. 정리가 되는 대로요 이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양이 얼마 안 되니까 민법에 대해서 뭐 해봤자 양이 50페이지가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민법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양이 적은 것은 책을 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양의 것을요 책을 보라 그런다고 해가지고 이게 단기간 안에 습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또 그것은 또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짧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었던 걸 가지고 보면은 금방 정리가 될 거예요. 뭐 그런 것은 좀 있으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소리로 좀 듣는 걸 좀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읽는 것이 좀 늦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완벽하게 습득되지 않았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습득되지 않았을 때는 하고 나서 강의를 듣는 게 제일 빨라요. 근데 어느 정도 70점이 넘는다. 물론 그런 분들은요 혼자 정리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70점 정도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나오지 않으면요 제가 봤을 때는 학원에서 듣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점수가 나오면 내가 정리할 그런 능력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글쎄요, 그것은 뭐 제가 봤을 때 이 문제집을 혼자 푼다고 집에서 푼다고 할 때는 시험 보러 갈 때까지 못 풀 것 같은데요. 알겠죠? 이 민법 한 과목을 시험 보러 갈 때까지 못 풀 것 같아요. 자기 혼자 책 찾아보고 이렇게 뭐 이해하고 이렇게 가려면요.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학원에 와 있으면 그래도 어쩌든지 간에 전 과목이 2달에는 끝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요. 물론 흘러가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것을 듣고 다시 한번 책을 보는 건 되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혼자서 이 책을 보고 나는 것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공부할 때 이제 100일 남았는데 혼자 공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혼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12번 한번 보셔요. 1번 대리인으로서 대리 행위를 하는 데는 대리인이 행위 능력장을 뭐한다?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그런데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 의사 능력. 이렇게. 2번 권한을 정하지 않는 대리는 보존 행위. 그 다음에 대리의 목적이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하는 행위만. 봐봐. 줄거 보존 행위. 줄거 가운데 두 번째 줄 이용 계량하는 행위만. 만자 동그라미. 이 보존 행위하고 이용 계량 행위를 다 얘기할 때는 만자를 집어넣어. 그런데 만약에 보존 행위 하나만 할 때는 만이란 말을 넣으면 절대 안 돼. 보존 행위를 또는요 이용 계량 행위를 이래야 돼. 보존하고 이용 계량을 다 집어넣을 때는 뭐라고 해야 돼? 만이라고 집어넣는 거예요. 알겠죠? 법정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3번요. 복수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 여러 명이 있죠. 복수의 대리인 수인이죠. 두 번째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인 틀렸어요. 각자 본인을 대리해요. 4번요.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금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로 누구를 표준으로? 대리인을 표준으로 한다. 5번 법정 대리는 줄고요. 그 책임으로 그 말은 언제든지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법정 대리라는 것을 임의 대리로 바꾸면 큰일 나. 임의 대리는 그 책임으로 그러면 큰일 나. 법정 대리는 그 책임으로 복대를 선임할 수 있다. 자, 13번은요. 대리인이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았다고 하여 그 계약의 해제 등 처분권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까지 당연히 가진다고 볼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첫 번째 매매계약 체결, 바로 옆에요. 계약의 해제, 이런 것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여러분요, 부동산의 입찰 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 이렇게 됐죠. 그래서 동일 물건,
그 다음에 2인 이상의 대리인, 맨 끝에 무효이다. 3번 피성년 후견인 또는 파산자죠. 피성년 후견이나 파산자가 아닌 자가 대리로 되고 난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이 되거나 또는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 말이죠. 아닌 사람이 나중에 그랬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 경우는 뭐다? 대리권이 소멸하지. 그럼 봐봐. 처음부터 피성년 후견인이야. 그 사람이 피성년 후견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대리인으로 선임을 했어. 그럼 대리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이 사람이 피성년 후견인이에요. A가 피성년 후견이라고. 그러니까 A를 대리인으로 선임을 했어. 대리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 언제 대리권 소멸하느냐? 우리는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피성년 후견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면서 대리인으로 선임을 해. 그럼 대리권 소멸하지 않는단 말이죠. 행위 능력자가 아니어도 되니까. 그런데 얘가 봐봐. 얘가 멀쩡해. 정신 멀쩡해. 멀쩡한 애를 대리인으로 선임했어. 그런데 나중에요. 뒤껍치다가 전부 부딪혀서 피성년 후견이 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중에 피성년 후견이 되죠? 그럴 때 당연히 대리권이 뭐한다? 소멸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4번인가요? 4번은요.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매에 줄고 적극가담. 대리인 줄 것이고 적극가담 줄 것이고 맨 끝에 사회 질서 행위가 인정 거기까지만. 본인이 몰랐다. 필요 없어.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 그래서 반사회 질서. 5번 특정한 법령인을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조차 행위를 할 때는 본인은 줄고 자기가 한 사정 또는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에 대해서 줄고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대리인의 부지를 뭐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자 14번 옳은 것은 그랬죠? 옳은 것은 1번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는 대리인.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는 대리는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슨 행위? 계량행위를 여기를 늘려야 되죠? 여기다 만 그러면 되는데 안 된다고. 2번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 줄 것이고 부득이한 사유 줄 것이고 복대리인을 선임 줄 것이고. 그래서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돼. 옆줄 묶어서 선임 감독 책임 이렇게요. 선임 감독 책임 이렇게. 자 그러면 디귿은요. 법정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으며 틀렸죠? 언제든지 선임한다. 아까 말했죠? 그 책임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법원의 허가를라도 틀렸어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선임할 때 예외적으로 복대리인 선임 줄거 봐. 예외적으로 복대리인 선임 줄궜어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부득이한 사유라고 그래. 법정 대리니까 법원의 허락하면 큰일 나. 알겠죠? 부득이한 사유 그래야 돼. 부득이한 사유 이렇게. 내일은요. 임의 대리의 종료 사유는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이나 성희롱 개시 또는 파산 또는 임의 대리의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된 경우로 한정 틀렸어. 이게 지금 감정평가사 나온 문제거든요. 이 박스 문제가요. 그런데 이것은 한정이다 그러면 안 돼. 뭐라 한다? 숙권행위의 철회. 숙권행위의 철회돼서 숙권행위의 철회 이렇게. 자 미음은요. 무권 대리의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본인에게 추인임 확답을 채고 동그라미 그 기간에 본인이 확답을 줄고 발 동그라미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뭔 걸로 본다? 거절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15번은요. 복대리가 되어 있죠? 지금 한번 봐봐요. 여러분 복대리는 뭐냐? 복대리는 첫 번째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대리인의 이름.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하죠.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죠. 그래서 본인의 대리인이고 따라서 누구의 이름을 현명할 필요가 없다. 대리인의 이름을 현명할 필요가 없고 본인의 대리니까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와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그래서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해서요.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고 이 사람도 본인의 대리인이죠. 그러면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복대리를 선임했죠. 선임했다. 그럼 복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다? 임의 대리다 이 말이고요. 여기서 대리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대리권이 소멸해야 안 해요?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했죠. 선임했다 할지라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대리인의 이름이죠. 이것을 복임행위라고 하죠. 복임행위요. 이 복임행위가 뭐하고 달라요? 대리행위하고 다르죠. 그러면 대리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요? 대리행위는 본인의 이름이죠. 그래서 본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것을 대리행위다 이렇게, 이것은 복임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복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복대리도 임의대리인이 있잖아요.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선임만 되죠. 그래서 본인의 승낙이나 그 다음에 뭐죠?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로 하죠. 그래서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한다. 이것을 임의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뭐다? 선임하고 감독이죠. 선임하고 감독의 과실 책임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 이렇게, 그래서 임의대리다 이렇게요. 여기는요 법정대리죠. 법정대리 이렇게요. 이 법정대리라는 것은 뭐죠? 법정대리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죠. 그래서 언제든지죠. 언제든지 선임하니까요. 언제든지 선임.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그래서 무과실 책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선임하죠. 그래서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언제든지 선임이고요. 그 다음에 부득이하게 선임할 수 있죠. 부득이하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이요. 특히 여러분 임의대리의 경우는요. 본인이 직접 지명한 경우 있죠. 본인이 지명을 한 경우가 있어. 이때는 부적임이나 불성심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진을 해태하거나 게을리할 때 그때만 책임을 지는데 이때는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이 아니고 선임에 대한 책임이 없고 무슨 책임만? 감독의 책임만. 예, 본인이 직접 지명을 했으니까 복대리를요. 그 다음에 이 복대리라는 것은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복대리라는 것은 누구와 소멸하면요? 누구?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죠? 대리권이 소멸하죠? 대리권이 소멸하면 누구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복대리권도 소멸하죠? 복대리도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리권이 소멸하죠?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이렇게. 그래서 복대리다 이렇게요. 자, 1번요.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인 틀렸죠? 본인의 대리인. 15번에 2번. 복대리인의 선임행위는 복임행위죠. 대리행위는 뭐냐? 본인의 이름으로 이 말이죠. 3번. 복대리인과 본인 사이에는 내부관계가 인정되지가 않는다 그러냐 틀렸죠? 복대리인은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본인과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부관계가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인정된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4번은요.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죠. 대리권 소멸 줄 것이고 바로 옆에 복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죠. 소멸. 5번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부득이한 사유 줄 것이고 바로 옆에 보면 선임 감독에 대해서 고의 과실이 없는 때는 본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죠. 선임 감독 책임 이렇게 선임 감독 맨 끝에 책임 선임 감독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할 때는 복대리인이 아니 법정 대리인이 그냥 선임할 때하고 비해서 책임이 무거워요 가벼워요? 가볍죠. 그냥 선임할 때는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져. 그런데 부득이하게 선임할 때는 잘못이 없을 때는 책임을 안 지고 과실이 있을 때 잘못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진단 말이죠. 그래서 책임이 더 어때요? 더 가볍죠. 알겠죠? 자 16번은요. 1번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대리인을 대리 누구? 본인을 대리. 2번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3번 임의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복대리인을 뭐 할 수 있다? 선임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임의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법정대리는 그 선임 감독에 관했으면 뭐가 있다? 책임이 있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하죠? 그랬을 때요. 그 다음에 5번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복대리인을 선임하죠? 본인의 지명? 그럼 어때요? 불성심 말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이때 책임은요. 선임 감독 책임에서 선임이라고 하는 말은 있다 없다? 없다. 무슨 말만 있다? 감독이라고 하는 말만 있다. 감독 책임만. 그러니까 책임이 무겁다? 가볍다? 가볍다. 그래서 1번이 틀렸죠? 본인을 대리해야 되는 것이죠. 자 17번은요. 법정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둘 수가 있다. 복대리인을 둘 수 있다. 뭐 둘 수 있다 그럼 좀 이상하네요. 왜냐하면 복대리인을 둘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복대리인은 누구의 대리인이죠? 본인의 대리인이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둔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선임을 하게 되면 그 선임하자마자 누구 대리인이 되죠? 본인의 대리인이 되는 거지 자기 자신의 대리인이 되는 게 아니라고. 알겠죠? 그래 자기가 복대리인을 뒀다. 그럼 말이 앞뒤 아무튼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영어치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법정 대리는 복대리인 행위에 대해서 원칙상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그런데 3번을 보면 부득이한 사유 줄 것이고 맨 끝에 선임 감독상의 책임만. 그러니까 2번하고 3번을 묶으면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는 무과실인데 여러분요 선임 감독의 책임만 지죠.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책임이 더 무거워졌어요? 가벼워졌어요? 가벼워졌죠. 4번은요 임의 대리는 누구의 책임으로? 자기의 책임으로. 그러면 안 돼. 아까 여러분이 뭐라 했냐?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죠. 그 책임으로. 그것은 법정 대리에서만 그런 말을 써.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선임을 못해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돼. 알겠죠? 5번 임의 대리는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원칙상 무슨 책임이다? 과실이죠. 과실.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 알겠죠? 그래서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자 18번은요. 본인갑 대리을 복대리는 병이죠. 1번 병이 의뢰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그러면요. 그것은 무권대리예요. 넘으면 무권대리. 무권대리는 본인이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2번 병이 복대리인의 권한을 넘은 행위를 하였지만 그것이 의뢰 대리권의 범위 내인 경우는 병의 행위는 무권대리가 되지 않는 말이 안 돼요. 우리는 복대리는요. 대리인의 대리권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권한 범위 내의 행위라는 거예요. 만약에 대리인이 예를 들어 숫자로 표시하면 대리인한테 본인이 10개를 줬어 대리권을요. 그래가지고 복대리한테 7개를 줬어요. 그런데 만약에 8개를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알겠죠? 이것도 무권 대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요. 3번 의리 갑의 허락을 얻어 병을 선임하죠. 그러면 의리 뭐래도 사망. 의리 사망하죠. 대리인이 사망했다잖아요. 의리 사망이라는 것은 의뢰 대리권이 소멸이죠. 대리권이 소멸하면 뭐도 소멸한다?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4번 의리 갑의 지명에 따라 병을 선임하지. 지명에 따라서 그럼 의는요 갑의 동의가 없으면 병을 해임할 수 없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선임을 했다 할지라도 복대리인의 선임은 누가 하는 것이냐?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을 해. 대리인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했기 때문에 자신이 뭐 할 수 있다? 해임시킬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해임할 수 있다. 5번 을이 갑의 허락을 얻어 병을 선임을 했죠. 그런 경우는요 을은 병의 선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가 아니고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을 지죠.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직접 지명을 한다. 그러면 선임에 대한 책임은 없고 무슨 책임이다? 감독 책임을 지죠. 그래서 우리가 복대리인 선임할 때는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 그러니까 선임 감독 책임을 지는 거죠. 본인의 승낙. 알겠죠? 자 19번은요. 19번은 정답은 뭐예요? 본인의 파산이네요. 본인의 파산이란 말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자 그럼 무권대리 한번 봐요. 무권대리는 여러분요 문제가 10번 나오면요 9번은요 사례 문제로만 나와요. 알겠죠? 사례 문제. 그래서 사례 문제는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 문제인데요. 여기서 보면 여러분 첫 번째 무권대리죠. 무권대리는요 첫 번째 뭐냐? 이것을 유동적 무효예요. 유동적 무효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두 번째 본인의 추인이 있죠.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다른 약정이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다른 약정이 없으면요. 대리행위 시에 소급해요. 대리행위 시에 소급을 해. 아무 말이 없으면 대리행위를 할 때 소급을 해. 무슨 말 알겠죠? 자, 세 번째는 언제, 그러니까 여기 봐봐. 언제나 소급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말이 없을 때 소급하는 것이요. 그래서 본인의 추인이 있죠. 본인의 추인이 있다고 해가지고 추인이 있으면 누구한테 법률효과가 기속하죠?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기속하죠. 법률효과가 기속하죠. 그래서 추인을 했다 해서 유권대리로 된다 안 된다? 유권대리가 된다 안 된다? 유권대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무권대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무권대리에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본인한테는 뭐냐? 추인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한테 추인 거절권이 있고요. 그
그다음에 여기 상대방한테는 철회권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세 가지를 누가 더 먼저 행사하느냐, 누가. 그러니까 본인이 추인한다, 철회와 먼저 거절을 못하고, 거절한다, 추인과 철회를 못하고, 철회한다, 추인과 거절을 못해. 그 다음에 이 세 가지는 누구에게든지 할 수 있다. 누구한테? 누구에게든지 할 수 있어. 누구에게든지 할 수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 추인은요, 상대방이나 대리인 또는 상대방의 승계한테도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철회권도요, 철회권도 대리인이나 누구한테 할 수 있어. 철회권도 대리인이나 본인한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최고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누구한테만 한다? 본인한테만 한다 이런 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추인권이 있죠. 이 추인권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첫 번째요, 무권대리죠. 단독행위 상대방이 없는 경우, 상대방 없는 무권대리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무권대리일 때는 추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추인을 못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무효가 돼요. 왜 추인을 못하죠? 상대방이 없는 무권대리잖아요. 상대방이 없는 무권대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상대방이 없잖아요. 이건 무권대리다잖아요. 상대방이 없으면 뭐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상대방이 없다. 그러면 무권대리죠, 무효죠. 그러면 유효가 되려면 추인을 해야죠. 추인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추인을 못해요. 그러니까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죠. 무효가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추인권이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무권대리임을 알면서 이 말이죠. 그럼 무권대리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효다 이 말이죠. 무효의 3대 원칙. 무효는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다. 그래서 무권대리임을 알면서 장기간 방치했거나 그다음에 형사고소나 그다음에 민사소송 같은 것을 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방치했다. 그래도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추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왜요?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추인을 할 때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 이것은 상대방의 상대방의 동의. 상대방의 뭐가 없든 한 동의가 있어야 되고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있다 없다? 없는 것이고요. 네 번째요. 추인은 누구한테 할 것인가? 상대방이요. 추인은 누구한테 할 것인가? 이 말이죠. 누구한테 한다? 상대방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전득자, 승계한테도 추인할 수 있고요. 또는 여기서 누구한테 할 수 있다? 무권 대리인한테 할 수 있죠. 그런데 무권 대리인인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 말이죠.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만약에 상대방이 알고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면 추인의 효력을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추인의 효력을 모르고 있다. 추인의 효력을 말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그런데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상대방은 뭐 할 수 있어. 철회할 수 있다.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무권대리에서 중요한 것은요. 다섯 번째, 무권대리는 명시적으로 해야 되냐, 묵시적으로 해야 되냐. 묵시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변제 유예를 요청한다. 변제 유예를 요청하거나 무권대리인이 받아온 돈을요, 일부나 전부를 본인이 뭐란다? 본인이 그 돈을 수령하거나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는 묵시적 추인으로 보는 것이다 이 말이죠. 물론 이제 추인도 다른 것도 중요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정도 빼고는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추인 거절권이 있죠. 추인 거절권 행사하면 어떻게 하냐? 그것은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니까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본인은 책임지지 않고 누가 책임진다? 대리인이 책임지죠. 그래서 추인 거절인데 만약에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을 한 경우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해서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한다거나 그러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된다? 여기서 상대방이 뭐가 된다? 상대방이 소유자가 된다 이런 말이죠. 상대방이 소유자가 되니까 이때는요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 안 쓴다? 부당이득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 알겠죠? 상대방이 소유자니까 이것을 추인 거절이다 이렇게 하고, 상대방은 선의일 때 뭘 할 수 있냐? 철회권을 행사하죠. 선의일 때 철회권 행사하게 되면 뭐가 되냐?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되면은 어느 누구도 책임을 안 된다. 아무도 책임을 안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선악을 불문하고 뭐 할 수 있다? 최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최고권 행사하는데 만약에 본인이 확답을 뭐 하자면 발하지 아니한다. 그럼 뭐 한다?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이 말이고요. 그럼 이제 무권 대리인의 책임이죠. 무권 대리인이요. 그래서 무권 대리는 본인 갑이죠. 본인 갑은 추인을 거절을 해야 돼요. 추인 거절. 그다음에 대리인이죠. 대리인, 무권 대리인요.
무권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을 못해야 돼요. 대리권을 증명을 못하고요.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요. 행위 능력자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죠. 상대방은요, 이 사람이 무권 대리라는 것을 몰라야 돼요.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 돼야 돼요. 이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 아니고 악이다 과실이 있다고 하는 건 입증은 누가 하냐? 입증은 무권 대리인이에요. 왜냐? 이 무권 대리인이 저 사람은 내가 무권 대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을 증명하면 자기가 책임을 안 지거든요. 알죠?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누구의 선택이다? 상대방의 선택. 그래서 상대방의 선택, 이 말이 중요하죠. 선택에 의해서 이 말이죠. 이때요, 본인의 추인권과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죠. 그러면 상대방의 선택에 의해서 계약을 이행을 하든지 손해배상을 하든지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 법정원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고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면 상대방의 선택, 그래서 이 상대방의 선택권은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느냐?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본인의 추인을 거절하고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할 때. 그 다음에 행위 능력자가 돼야 되죠. 만약에 무권 대리가 제한 능력자다. 무권 대리가 제한 능력자죠. 그럼 무권 대리가 제한 능력자면 어떻게 돼요? 이때 이 장점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우리가 유권 대리죠. 유권 대리는 모든 것을 누가 책임을 져요? 유권 대리는 본인이 책임지죠. 본인이 모든 걸 책임지니까 대리는 제한 능력자라도 무방하다 이 말이죠. 무슨 능력이 있었는데 행위, 의사 능력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무권 대리는 모든 것을 누가 책임지냐? 원칙적으로 무효니까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행위 능력이 돼야 되고, 제한 능력자다.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무권 대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우리가 이제 철회권 같은 것은, 철회권은 항상 상대방이 선이 이어야 된다 이것이요. 물론 여기도 중요하고요. 여기서는 누구의 선택이다? 상대방의 선택이고, 뭐가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고요. 여기서 추인 거절은 본인을 상속을 하고 나서 추인 거절이라든가 등기 말소를 청구가 안 된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밖에 없다. 상대방한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추인권을 할 때는, 추인은요, 무권 대리임을 알면서 장기간 방치했다 해서 추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나 변경을 간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누구한테 추인하느냐? 상대방이나 전득자 다 추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무권 대리인한테도 추인할 수 있죠. 그런데 무권 대리인한테 추인했을 때는 상대방이 그것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알고 있으면 대항할 수 있고, 알고 있지 않으면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무권 대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자, 20번 한번 보시면요. 1번,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하죠. 그럼 무권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다. 본인은 이를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그렇게 되나요? 그래서 상대방이요, 무권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했다. 본인은 이를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원칙적으로 우리 법에는요, 계약에 관한 무권 대리를 규정하고요, 나중에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돼 있거든요. 원래는 계약에 대해서 쓰고 있고 그것을 준용하도록 돼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니은요, 무권 대리인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말이 중요하죠?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리행위에 소급한다. 소급표가 있다. 이렇게요. 대것 무권 대리에 관한 계약의 추인은 그 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여기요, 상대방뿐만 아니고 전득자, 승계인한테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니은은요, 무권 대리는 그 효력이 불확정 상태, 즉 유동적 무효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서 본인에 대한 효력 발생 여부가 결정이 된다. 미음은요, 무권 대리의 추인과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는 누구한테 할 수 있다? 무권 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추인권하고 추인 거절권하고 철회권은 누구한테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오직 누구만요? 오직 최고권. 최고권은요, 누구한테만요? 상대방이 누구한테만? 본인한테만죠. 왜 본인한테만요? 최고라는 하는 것은, 야, 너 추인할래? 추인 거절할래? 이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너 추인할래? 추인 거절할래? 물어보는 것이니까,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은 누구만 가지고 있죠? 본인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한테만 추인을 최고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번은요. 무권 대리인도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추인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다면 그에 대한 추인의 효과를 뭐한다? 주장할 수가 없다. 그래서 무권 대리인도 추인의 상대방이 되는데 상대방이 줄 것이고 맨 끝에 알지 못하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맨 끝에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번요, 대리권이 부존재하더라도
대리행위 자체가 다른 사유에 의해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무효. 제135조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뭐가 된다? 부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 대리권이 부존재하더라도 이렇게 되어 있죠. 대리권이 없더라도 대리행위 자체가 다른 사유에 의해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그러면 책임이 있다 없다? 없죠. 이런 봐보세요. 우리가요 표현 대리는 무슨 대리 일종이죠? 무권 대리 일종이죠.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나나요?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면 표현 대리는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표현 대리 속에 무슨 대리가 들어있어? 무권 대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죠?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무효한 것은 대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다른 사유에서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면 무권 대리 책임이라는 것은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3번 무권 대리행의 상대방이 계약 당시 무권 대리한 것을 알았다? 악이죠? 악이어도 뭐가 있다? 채권은 있어 없어? 있다. 그런데 뭐는 없어? 철회권은 없다. 철회권은 없다. 그러면 무권 대리에서는요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고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면 누구의 선택? 상대방의 선택이죠. 그런데 4번은요 두 번째 줄 무권 대리인이 선택을 갖는다. 틀렸죠? 무권 대리인이 아니고 누가? 상대방. 이렇게. 5번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의 무권 대리는 무효이죠. 상대방이 대리권 없는 행위에 동의하지 않거나 대리권을 다투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의 무권 대리처럼 유동적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렇게 돼 있나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무권 대리는 무효이지만 상대방이 상대방이 대리권 행위에 동의하거나 대리권을 다투지 않을 때는 계약의 무권 대리처럼 유동적 무효가 되고 다시 뭐를 해야 돼요?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건 뭐냐면 여러분 이거죠. 봐봐. 해지권이죠. 이것은 여러 임대차. 갑이라는 사람 집에 을이죠. 을 이렇게 있죠. 을이 임차인인데요. 얘 갑하고 계약했어요. 그런데 갑의 와이프가 병이에요. 병하고 을하고요. 길거리에서 만났어. 만나가지고 무슨 말을 하다가 너가 내 흉 보고 다니니 어쩌니 하다가 둘이 또 싸워. 여자들 그런 거 잘하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둘이 싸우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이 집 남편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했지. 이 사람하고 한 게 아니잖아요. 와이프하고. 근데 와이프가 뭐라고 하죠? 너 나가 그러죠? 너 나가. 능동이에요. 능동. 알겠죠? 그래서 이거 무권 대리인요. 너 나가라고 얘기해. 상대방한테.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뭐라고 그래요? 야, 니네 집만 집이냐?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냐? 이 사람이 무권 대리인이 뭐죠?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죠. 무권 대리인요. 그런데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거나 또는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경우. 무슨 말이냐? 야, 네 남편이 나 나가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네 남편이 우리 남편이 뭐가 필요 없어. 그러니까 네 남편이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약을 약간 올려주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요 어떻게 나가라고 하죠. 소리 지르고 뭐 싸우고 막 난리죠. 그럼 이 사람이 나간다고 얘기하죠. 이게 바로 무권 대리죠. 단독행위. 해지권. 알겠죠? 이번에는요.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하죠. 이 사람 봐봐. 상대방이요. 이 집 남편한테 얘기하기는 좀 껄끄럽고 이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죠. 사실 우리 이번에 분양받았는데 중도금도 넣고 그래야 되니까 기간은 한 1년 남았는데 우리 다음 달에 나가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요? 집이 분양받아서 집 사가지고 이사 간다는데 그 정도는 해줘 안 해줘? 해주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자기 남편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자기가 계약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죠? 응 알았어. 걱정하지 마. 내가 우리 남편한테 얘기할 테니까 그럼 준비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남편이 이제 저녁에 놀 때 남편한테 얘기하죠. 남편이 뭐라고 그래? 응 그래? 집 샀으니까 뭐 그러면 해줘야지 뭐. 그럼 빨리빨리 알아봐. 뭐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사람이 무권 대리니까 이 사람한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만 알겠죠? 본인이 그 사실 알고 추인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권 대리는요 상대방한테 너 나가라고 하죠. 갑자기요. 그런데 상대방이요 대리권을 다투지 않아. 네 남편이 나 나가라고 했느냐? 대리권을 다투지 않거나 또는요 상대방이 나가라니까 알았다. 더러운 집 하면서 나가겠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되면 어떻게 된다? 무권 대리가 단독행위죠. 해지권은 단독이죠. 단독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뭐죠? 계약에 있어서 무권 대리하고 동일하게 돼. 그러니까 이제 무권 대리가 됐죠? 그러니까 본인이 뭘 하면 된다? 추인을 하면 돼. 알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무권 대리는 무효이지만 상대방이 대리권 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대리권을 다투지 않을 때 그 집 와이프가요 갑자기 너 나가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무권 대리가 되죠. 그 다음에 본인의 뭐가 있으면 추인이 있으면 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2번은요. 틀린 것은 이렇게 됐죠. 추인은 단독행위죠. 무권 대리인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이지 못하죠. 단독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왜 추인을 할 때는 무권 대리인이나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죠?
추인을 할 때 왜 상대방이 동의 요구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추인을 하죠? 본인이? 여러분 추인권은 뭐예요? 추인권은 뭐예요? 형성권이죠? 추인권은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뭐예요? 일방적 의사표시죠. 일방적은 뭐예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그 말이잖아요 지금. 추인권은 형성권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번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은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 체결한 계약을 말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자,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은 줄곧 추인하기 전 맨 끝에 철회. 그런데 문제는 이 추인은요 선의의 상대방이 돼야 돼. 선의의 상대방. 알겠죠? 철회는 선의의 상대방. 3번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무권 대리인은 처음부터 적법한 대리행위였던 것 같은 효과가 있다. 본인의 추인. 왜냐하면 처음부터 적법한 대리행위. 여러분 처음부터 적법한 대리행위라면 유권 대리 이 말이죠. 그러면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대리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죠. 만약에 여기서요 처음부터 적법한 대리행위가 있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도 대리행위 시부터 대리행위에서 법률효과가 발생하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건 뭐냐? 추인이 있으면 유권 대리와 동일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이 말이죠. 유권 대리도 처음부터 본인에게 효력이 있고 추인을 해도 처음부터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4번 추인에는 명시, 묵시, 서명, 구두 모두 가능하고 재판외에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은요 일부 중요하죠. 일부에 대해서 추인을 하거나 변경을 가하여 추인해도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OX, X죠.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이다. 23번요. 대리권도 없는 을이 갑의 인장을 위조하여 갑을 대리하면서 갑의 토지를 병에게 매도했다. 1번 갑은 을의 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바 갑의 추인이 있으면 을이 대리행위는 추인한 때부터 틀렸죠. 우리가 추인은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언제부터? 대리행위 시에 소급. 대리행위 시에 소급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리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므로 추인으로 제3자의 권리가 뭐 되지 않는다? 침해되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추인에 의해서 제3자의 권리를 뭐 하지 못한다? 해하지 못한다. 왜 제3자 권리 해하지 못하냐? 추인하게 되면 언제부터 유효가 되니까? 소급하여 유효가 되니까 그렇단 말이죠. 2번 악의인 병도 갑에 대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말 수 있다. 제거할 수 있다. 병의 최고에 대해서 갑이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맞으면 발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이다. 추인을 거절이다. 추인을 거절. 이렇게. 3번 악의인 병도 갑에게 철회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악의인 병도 갑에게 철회할 수 있으며 병이 철회한 경우에는 병은 을에게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말 수 없다.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악의의 병도 철회할 수 있으면 틀렸죠? 상대방은 누구일 때만? 선의일 때만 악의의 병은 철회가 아니고 말 수 있다. 제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요. 상대방 병은 을에게 대리권 없으면 알 수 있었을 때는 을에게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그러나 을에게 행위 능력이 없다. 그러면 제한 능력자죠. 이런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5번 을이 그 대리행위 후에 갑을 단독 상속하죠. 그래서 을이 대리행위 후에 갑을 단독 상속한 경우에 을은 토지의 소유자였던 갑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 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병명의로 등기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다. 왜요? 여기 한번 봐봐요. 추인 거절이죠. 추인 거절은 어떻게 돼요? 일단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을 하죠. 상속을 해서 추인을 거절한다거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누가 소유자가 된다? 상대방이 소유자가 돼. 알겠죠? 그래서 을이요 대리행 후에 갑을 단독 상속하죠. 그러면 을은 토지 소유자였던 갑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 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병명의로 등기된 것에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24번은요. 갑의 아들 을은 이래 됐죠. 봐봐. 갑의 아들 을 그러면 이걸 보통 이게 나오겠죠. 갑의 아들 을 그러면 상속이요. 1번 을이 갑을 상속한 경우 을은 추인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2번 을이 미성년자다. 무권 대리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3번 병 명의로 이전 등기된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병 명의로 이전 등기된 경우 갑의 주인이 없더라도 병 명의의 등기는 실정계 포함해서 유효가 된다. 지금 여기서 보면 지금 만약에요 갑이 사망했다고 해봐. 갑이 추인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이 등기는 유효가 돼요. 왜냐면 사망했으니까 이 사람이 상속을 할 거 아니에요. 상속을 하면 뭘 못해요? 추인 거절을 못하고 등기 말소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망했다는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아무리 등기가 되어 있어도 무권 대리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 알겠죠? 그래서 을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갑의 추인을 얻지 못한 경우 병은 을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손해배상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아니 3번 아니나요? 병 명의로 이전 등기된 경우 갑의 추인이 없다. 그러면 추인이 없다 그러면 무효죠. 병 명의 등기는 무효이다. 이렇게. 알겠죠? 4번요. 을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갑의 추인을 얻지 못하죠. 그러면 병은 을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병은 누구죠? 상대방의 선택이죠. 상대방의 선택. 알겠죠? 5번 병이 갑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이 확답을 최고했죠. 그런데 갑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뭐하지 않으면 발하지 않으면 발하지 않으면 추인이다. 추인 거절이다. 추인 거절이다. 이 말 추인 거절 이렇게. 그럼 25번이죠. 옳은 것은 이렇게 됐죠. 옳은 것은요. 1번 병이 갑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추인 여부 확답을 최고했죠.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뭐하지 않으면 발하지 않은 경우 병은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왜요? 지금요. 확답을 발하지 않는 거면 그때 줄 거봐. 그것은 우리 뭐란다? 추인 거절. 추인 거절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따라서 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자 2번 갑이 을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했죠. 대리인에게요. 그러면 대리인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했으면 그 사실을 병이 알고 있어야지 되죠. 그런데 만약에 병이 모르고 있다. 병에게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모르는 병에게 계약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다. 갑이 을에게 추인했죠. 3번이요. 병은 추인의 사실을 알기 전까지 계약을 말 수 있다. 왜 처리할 수 있느냐? 문제를 봐봐. 문제 보면 병이 선이라고 나와있죠. 병이 선이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4번 병이 적법하게 계약을 철회하죠. 철회. 갑은 계약을 추인하여 병을 상대로 계약 이행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병이 적법하게 계약을 철회를 했다 이 말이죠. 병이요. 병이 철회를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갑은요 계약을 추인하여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아까 말했죠. 추인권과 철회권과 추인 거절권은 누가 더 빠르냐? 상대방이 먼저 철회했죠. 그럼 본인은 추인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5번 갑이 을의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해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장기간 방치했다. 이런 봐봐요. 무권 대리는 무효이죠. 무효는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죠. 그러니까 무권 대리임을 알면서 장기간 방치하거나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추인으로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추인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이다? 3번이죠. 자, 26번 옳은 것은요. 1번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갑은 이렇게 됐죠. 자신의 선택 벌써 틀렸네. 누구의 선택이다? 상대방의 선택 이래야지 자신의 선택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갑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틀렸죠. 2번 계약 체결 사실을 알게 된 을이 즉시 갑에게 계약을 추인했는데 그 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이 지금 누구한테 추인했죠? 대리인에게. 그런데 대리인에게 추인했는데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이 갑에게 계약의 철회를 통보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다? 철회권 행사했죠. 그러면 갑이 병에게 을의 계약 추인 사실을 통보를 했다 할지라도 병은 을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을 말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왜냐? 먼저 철회를 하게 되면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단 말이죠. 철회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추인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통지했다 할지라도 유효하게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3번 상대방이요 을에게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계약의 추인료 확답을 최고했죠. 여러분요 갑이 대릴 것 없이 을에 대리인 게 있으니까 을이 본인이죠. 을이 그 기간이 지난 후 그러면요 그 기간이 지난 후 추인에 통보를 했죠. 그 기간이 지난 후 동그라미 했어요. 이퀄 추인 거절이에요. 지나자마자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했는데 아무 말이 없죠. 그러면 추인 거절이에요. 추인 거절은 확정적 무효예요. 그런데 지나고 난 다음에 추인에 통보를 했죠. 그래도 추인의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병은 갑에게 계약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래야지. 있다. 4번 을이 계약의 일부에 대해 통보를 일부 동그라미 추인 그 다음에 병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상대방의 동의 4번이 정답이네요. 5번 미성년자라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그 다음에 갑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갑은 무권 대리인의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 우리가 유권 대리인은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니까 관계가 없지만 무권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무효로서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책임진다?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 사람이 지금 누구죠? 미성년자는 책임을 질 수 있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미성년자인 경우 이렇게 됐죠? 갑은 무권 대리인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26번은요, 약간 이제 생각을 조금 해보게끔 이렇게 해놨죠. 자, 27번은요,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죠. 첫 번째, 무권 대리인은 뭐가 있어야 돼? 행위 능력자. 무권 대리인은 뭐가 있어야 돼? 고의과실. 틀렸죠? 왜냐? 무권 대리인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야. 무과실 책임이니까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이 선인 경우 철회권이죠. 철회권을 행사하지 않고, 4번 무권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추인이 있을 것 없을 것, 추인이 없을 것. 5번요 상대방이 대리권의 부존재에 대해서 뭐일 것, 선이 무과실일 것. 이렇게. 자, 28호 5번 것은요, 여기는 지금 표현대로 같이 묶여 있는데요. 28번부터는 표현대로고요. 잠깐요. 28번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